오늘은 장경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 친구 중에 JTBC 마라톤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이 왼쪽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은 뛸 때는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 근데 이제 뛸 수는 있고, 뛰고 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장경인대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근데 이걸 장경인대염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장경인대 염증 자체가 생겼다면 걷기라던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 자체에서도 통증 자체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운동할 때 약간 불편했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건 장경인대 주변이 타이트해지면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을 일으킨 결과 통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경인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장경인대는 이 허벅지 바깥쪽 외측에 있는 정말 두꺼운 인대입니다. 이 우리 골반과 이 무릎을 연결해주는 아주 두꺼운 인대인데요. 말 그대로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마치 뼈처럼 단단해요. 그 말은 인대 자체가 타이트해지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인대를 붙잡고 있는 주변 근육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인대의 텐션이 올라가면서 무릎 외측에 그런 마찰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경인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그래서 무릎 바깥쪽을 계속 마사지를 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원인이 되는 근육은 바로 이 골반뼈 아래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이 엉덩이 근육, 이 대둔근과 중둔근, 이런 엉덩이 근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육을 풀려면 바로 대퇴근막장근과 엉덩이 근육, 둔근을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대퇴근막장근과 둔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칭 전에 가볍게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이 더 잘 늘어날 수 있게 사전 자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이 마사지 볼입니다. 엉덩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들 관리도 잘 하시고 워낙 스트레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패스하고 오늘의 핵심인 대퇴근막장근을 한번 공략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IT 밴드를, 여기서 IT 밴드는 장경인대, 장경인대를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IT 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IT 밴드를 푸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마사지볼도 있지만 대부분 폼롤러로 이 IT 밴드 아래쪽에 대고 이런 식으로 비벼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원인은 대퇴근막장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퇴근막장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사지볼을 대퇴근막장근 이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영상들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펴고 마사지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리를 편 상태는 대퇴근막장근이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데 거기를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줄이 과연 쑥쑥 움직일까요? 굉장히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눌리겠죠? 그런 것처럼 고무줄의 길이를 줄여줘서 탄성을 억제시켜주고 힘을 뺀 다음에 자극을 줘야지 충분히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펴고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준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대퇴근막장근이 오히려 이완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굴려주셔야지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정확한 자극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도 굴려주시고 그냥 너무 아프시면 가만히 있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다리입니다. 다리를 펴고 있으면 마사지 볼이 근육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충분히 깊숙이 자극이 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바로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거는 자기 전에 혹은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이 애용했던 자세입니다. 이런 침대가 필요하고요. 침대 끝부분에 딱 대서 누워줍니다. 상태에서 저는 이제 왼쪽을 스트레칭 할 겁니다. 그럼 왼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저도 지금 대퇴근막장근이 팽팽하기 때문에 다리가 밑으로 잘 안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오른쪽 다리를 걸어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왼손을 멀리 뻗어서 침대를 잡아주시면 상체와 골반이 고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15초간 정지. 자, 이런 식으로 침대에 누워서 중력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자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하는 동작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앉아서도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앉아서 하는 동작인데요.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에 다리를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눌러줄 건데요. 대퇴근막장근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아래로 눌러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도를 조금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통을 무릎과 멀어질 수 있게 살짝 몸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사지볼을 통한 관리 방법 하나,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잘 해주셔도 충분히 무릎 바깥쪽 통증, 우리 흔히 말하는 장경인대염이라고 하죠. 장경인대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